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었죠. 누락값을 처리한다든지 데이터를 연결해서 원하는 데이터 모양으로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하는 기초 명령어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 하면은 통계에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대표 값을 알려주는 도구로 쓰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값들의 평균 값이나 총합 같은 걸 구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런 통계 수치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값들의 총 계산값은 얼마이더라. 그리고 거기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대표값이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 전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겠다. 좀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어떤 가계부를 짰어요. 근데 그 가계부를 가지고 총합을 내보게 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용한 그 총 계산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평균값을 내보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량의 값을 쓰더라.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분석이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은 더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왜냐면 그 하나의 값으로 전체 값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작업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기초적으로 적어둔 게 이 두 가지였죠. 방금 설명한. 이 sum이라는 거는요.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f sum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주고 그리고 sum을 뒤에다가 점을 찍어서 붙여주면은 이거 전체의 합을 구해줘요. 근데 이제 얘에서 옵션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엑시스가 축이라는 뜻이죠. 축이 0이면은 이게 열의 합이 되고요. 이 엑시스 부분을 옵션을 1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1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행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균하고 중간값이 있어요. 자, 평균하고 중간값은 차이가 있죠. 자, 평균은 말 그대로 수치를 전체 수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그 값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게 평균이었고 중간값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가운데 있는 값. 자, 그래서 그 값들을 구할 때는 민 또는 이 자리에다가 미디언을 넣어서 df 뒤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요 뒤에 괄호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하고 중간값을 구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보면은 std랑 var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들은요 약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std는요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표준 편차의 약자고요. var은요 variance 분산의 약자로 var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얘는 df 뒤에 이렇게 붙여서 민 위에 썼듯이 이렇게 var 또는 std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또 사용되는 이런 명령어인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분산은 데이터가 얼마나 기대값으로부터 펼쳐져 있었는가 요거를 보는 거고요.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분산의 수치가 이제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제곱근으로 적당하게 줄여준 그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인지 세고 싶을 때는 카운트 쓰고요. 우리 엑셀에서도 이 카운트 썼었죠. 자, 그 다음에 민, 맥스. 자, 이거는 미니멈, 맥시멈 약자로 맥스 또는 민을 이렇게 df 뒤에다가 구해주게 됩니다. 얘는요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이렇게 다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제가 특정 원하는 열을 골라다가 거기 있는 값들의 최소값을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에 있는 값을 뒤에 명령어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큐썸 이거는요 영어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값이 그 단어가 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큐은요 이게 cumulative라고 누적값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앞에다 가져다 쓴 거고 sum은 합계예요. 그래서 누적된 값. 자, 요거를 출력을 해주는 게 자, 큐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일 이거는요 100분위수로 봤을 때 특정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값이 자, 0.251, 25%일 때, 50%일 때는 여기 0.5, 0.75 이런 식으로 수치를 바꿔가면서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값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describe은 기초 통계를 모두 반환해 주고요. and unique 얘는 뭐 unique라고도 쓸 수 있고 and unique라고도 쓸 수 있는데 자, 얘는 열에 있는 그 단일 값을 구해주는 애예요. 근데 이제 unique라고 쓰게 되면은 얘는 단일 값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애고요.
n이 앞에 붙어서 얘는 넘버로 알려줘요. 총 몇 개의 단위값이 들어있는지. 그 유니크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게 유일한 값,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요. 그 중에서 하나의 값 있죠. 그 뭐 예를 들어서 값이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유니크 값으로 구해내는 거는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쓰인 값, 그러니까 총 뭐가 쓰였는지만 제가 통계를 따로 내서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걸 다 보지 않고. 자, 그럴 때 추려내는 게 요 유니크라는 거고요. 자, n이라고 앞에 붙게 되면은 요게 총 몇 개인지 4개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게 n 유니크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수정을 좀 할게요. 단일값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죠. 자, 좀 더 명확하게 수정을 해서 이제 올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en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써봤어요. 이거는 총 가지고 있는 길이가 몇 개인지. 여기는 row라고 적혀 있는데 뭐 사실 row가 아니어도 되고요. 안에 있는 어떤 값들이 쭉 나열이 돼 있을 때 걔들이 값이 총 몇 개인지 세주는 애였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 1, 2, 3, 4, 5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len을 써서 그러니까 요 값을 a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len을 써서 a라고 보면은 얘가 총 5개라고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길이를 알려주는 게 len이고요. 얘는 length의 약자예요. length. 자, 모든 영어 단어의 약자로 지금 명령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s in은요. 얘는 영어로 is in이라고 이렇게 따로 쓰는 거를 이거 합쳐놓은 거예요. is가 뭐예요? 뭐뭐이다. in은 뭐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뒤에 있는 요 값에 여기 조건을 넣게 돼요. 이 목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목록에 해당하는 값을 추릴 때 자, 이거 특별한 어떤 값을 제가 꺼내고 싶을 때 주로 요거를 같이 다른 명령어랑 결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alue count는 말 그대로 자, 나온 횟수. count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주로 이게 시리즈인 경우에 자, 그 안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 제가 유니크로 값을 추려냈다. 그러면 그 값들이 총 몇 개인지. 자, 1은 뭐 32개가 나왔다. 2는 뭐 45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이 몇 개가 나왔는지 밸류를 카운트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이제 오늘 쓸 데이터는 요거 두 가지예요. 겟마인더랑 사이언티스트. 요거 두 개는 제가 저번에 10주 때 강의하는 자료에 10주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미 올려놓은 사람들 여기 다 있을 거거든요. 자, 혹시 없더라도 우리 10주차 데이터를 가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 요거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new에서 파이썬 3 눌러서 자, 새로운 파일 하나 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12주 그리고 본인 이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를 불러올게요. PD로 판다스를 불러왔습니다. 자, 판다스를 불러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PD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거죠. 자, 처음에 이제 scientist인데 st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불러올 거냐면 csv 파일을 읽어줄 건데 자, 여기 경로가 지금 scientists.csv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양쪽에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불러보고 데이터 내용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st 쳐봤더니 이제 name, born, died, age, occupation 해가지고 데이터가 쭉 나왔어요. 자, 요 csv 파일은요. 제가 이거를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 scientist 파일 이렇게 열었을 때는요. 엑셀에 이 파일이 나와요. 이렇게 열별로 값이 다 들어가 있는 자,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scientist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중에 자, getminder는 tsv였죠. 이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줄 건데 tsv 같은 경우는 불러오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csv나 tsv나 거의 동일하죠.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파일들을 원래
이 확장자가 다른 경우에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저게 지금 엑셀에서 열어서 저렇게 보였던 거고요. 이제 다른 이게 노트패드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들을 볼 수 있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겟마인더 같은 경우는 요 데이터 사이사이에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TSV라는 게 자, 요거였죠. 탭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였거든요. TSV의 T가 탭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지금 화살표가 있는 게 요거 탭 키를 눌러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요거를 TSV라고 하고요. CSV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일이 멀쩡하게 보였지만 컴마로 연결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확장자 보면은 항상 쉼표로 연결된 파일, 탭으로 연결된 파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자체는 똑같은데 이 구성하는 게 확장자가 뭐냐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컴마로 구분하는지 자, 이렇게 탭으로 구분하는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일 확장자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 우리가 부를 때는 그거를 맞춰서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아까 봤던 통계 명령어들을 몇 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지금 불러와서 데이터를 쭉 봤죠? 자, 이름이 있고요. 그 각각의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자, 이거에 관련된 데이터였습니다. 자, st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특정 항목만 골라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ge라는 요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을 몇 가지만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age를 꺼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st에서 저 age 부분을 꺼낼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일단 입력을 해도 이 열에 있는 숫자들이 다 나와요. age 넣었더니 자, 여기 있던 수치들이 그대로 나왔죠. 37부터 77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꺼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를 가지고 여러 작업을 할 거니까 이거를 변수를 하나 정해서 거기다가 넣어볼게요. ages라는 걸 넣고 st에 age 아이고 요거 대소문자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age라고 해서 값을 넣습니다. 자, ages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를 해볼 거냐? 우리 ages를 평균을 내볼게요. 자, 자, 넣었더니 자, 얘 ages 평균 죽은 여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 이제 사망 나이가 59세래요. 자, 이런 것들 대표값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ges에 우리 아까 봤던 게 뭐 미디언 먼저 써볼까요? 미디언 써보면은 제일 중간에 있는 값은 58세고요. 이것들을 지금은 여기서 더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자, 다 더해봤더니 473이라는 값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나이 중에 제일 최연소는 누구였을까요? 자, 이런 걸 궁금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37살이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가장 어리게 이제 사망한 사람은 자, 37세였고 제일 고령자는 90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였죠? 큐썸.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얘는 이제 누적합을 구해주는 애여서 자, 우리 아까 전에 age 값 있죠? 자, 여기서 매 단계별로 누적된 합이 얼마인지 차례대로 보여줘요. 자, 그리고 또 describe 이런 거 해볼까요? 자, describe는요, 지금 봤던 내용들을 한 번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std 요거는 그 표준 편차였죠? 이거는 생략을 했는데 표준값도 포함이 돼 있고 값이 총 몇 개였는지 8개래요. 자,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8개고 그리고 그 값의 평균은 59고 이걸 한 번에 통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18이었고 미니멈은 37. 우리 이거 수치 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퀀타일을 제가 지금 아직 사용을 안 했는데 퀀타일 같은 경우는 백분위수, 그러니까 즉 데이터 중에서 이제 25%에 해당되는 값은 44세고 50%에 해당되는 값은 58세. 그러니까 반이죠. 절반에 해당되는 평균값이랑 같죠. 근데 이제 평균 중에서도 미디언이랑 값이 이제 더 유사하겠죠. 50% 위치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75%는 이제 68세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맥시멈은 90. 데이터 타입은 지금 실수형으로 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자,
자, 요거는 지금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실수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지금 에이지에서 자, 유니크 값을 보고 싶다. 자, 유니크 값을 보면요. 그 나이가 총 몇 개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 값이 다 달라서 지금 6개가 고스란히 나왔죠. 자, 6개가 아니라 8개가 고스란히 나왔죠. n 유니크는 뭐였어요? 저 유니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기 총 몇 개인지 세주는 게 요 n이 앞에 붙게 되면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8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자, 뭐 길이를 구하면은 요것도 값이 똑같죠. 얘는 유니크의 값을 구하는 거라서 요 단일 값이 몇 개인지 세주는 애였고, 얘는 아예 age의 값이 총 몇 개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상 카운트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isI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isIn 같은 경우는요. 자, 뭐 이런 거예요. ages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제가 목록을 몇 가지만 정해볼게요. 37이랑 61이라는 값이 저기 들어있나요?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올 텐데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37이랑 60이 들어있는 값이 0이랑 1 두 군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는 게 isIn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 값이 어디 들어있는지 자,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뭐 이제 숫자 하나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개만 넣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37만 확인하고 싶으면 37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마지막 건 뭐였죠? 밸류 카운트. 자, 여기는 지금 사실 지금 아까 카운트랑 이게 똑같죠? 지금 유니크 값에서 이제 뭔가 다른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값은 몇 개 있다라고 세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진 데이터를 필터링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원하는 데이터만 또 추려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이도 지금 여러 가지 나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37세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자, 이런 추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자, 단일 조건일 경우랑 다중 조건이냐에 따라서 필터링하는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일 조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들어가는데 사실 요렇게만 써도 되긴 하는데 요거를 한 번 더 씌워줘야 이게 제가 보고 싶은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넣어주고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뭐 ages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고 st 넣어줘도 되겠고 자, 거기서 제가 원하는 컬럼명 뭐 age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곳을 따로 추려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값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뒤에다가 조건에 대한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등호는요. 등호 표시는 이렇게 등호 이렇게 짝대기 2개 그었었죠. 자, 그리고 크거나 작다는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이는 이런 모양이었고, 그리고 같지 않다는 느낌표랑 같이 써줍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단일 조건,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필터링 할 때. 근데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37세인 나이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61세인 나이도 보고 싶어요.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는 이제 AND 표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엑셀에서 자, AND 썼던 거랑 or 썼던 거 있죠. 자, 요게 지금 여기서 요 AND 표시 그대로 쓰고요. or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쓰는데 얘는 어딨냐면요. 엔터키에 바로 위에 요 원 표시 있죠. 그리고 그 바로 같이 자, 요 표시가 들어있어요. 백슬래시 자, 요 모양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이게 시프트랑 시프트 키랑 저 원 표시 같이 누르면 나와요. 키보드에서 두 개 찾아보세요. 자, 이거 두 개를 같이 눌러서 or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의 기능은 AND or이랑 똑같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이 두 개다. 그러면 둘 다 참인 경우를 필터링을 해줘요. 37세인 경우랑 61세인 경우 두 개 다 같이 내보내주고요. or은요.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AND 같은 경우는 37세이면서 61세인 경우를 추려주는 거고요. 이제 이 5월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출력이 되는 애였어요. 그래서 37세거나 61세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겁니다. 자, 그걸 이제 구현해 놓은 게 이 조건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넣어주고 이제 컬럼명에서 어떤 값이 만족하는 경우 컬럼 뭐 다른 컬럼도 돼요. 거기서 또 어떤 특정 값을 만족하는 경우 자 이렇게 했을 때 AND로 엮어주냐 OR로 엮어주냐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를 불러와 볼 건데요. 이제 다른 데이터가 자, 제가 판다스처럼 다른 라이브러리를 하나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이 라이브러리 이름은 시본이라는 거고요. 얘는 SNS라는 걸로 일반적으로 불러옵니다. 판다스 PD 한 것처럼 얘는 시본은 SNS라고 부르고요. 원래는 얘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데 아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얘를 데이터만 여기 있는 걸로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이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팁스라고 돼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예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에다 넣을 거냐면 팁스라는 거에 그대로 넣을 거고요. SNS에서 불러올 건데 뭘 불러오냐면 데이터셋을 불러와요. 그리고 걔의 이름은 팁스예요. 자, 이해됐죠? SNS 요 라이브러리 불러오는데 로드가 이제 불러온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업로드하면 위에다 놓다, 다운로드하면 다운받다, 로드하면은 불러오다. 그래서 얘를 자 데이터셋을 불러올 건데 거기 있는 거는 팁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총 이제 244개의 로우로 되어 있고 행으로 되어 있고 7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잘려서 나왔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B를 이제 얼마나 이제 가격이 나왔는지 그리고 팁을 얼마 줬는지 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팁을 준 사람의 성별과 그 사람이 스모커였는지 담배를 피는 사람인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쭉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시간은 요일과 디너 타임인지 이런 것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이거는 몇 회를 그걸로 줬는지 뭐 이런 걸 기록한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조건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팁에서요. 팁스라는 요 데이터에서 전 팁에 해당되는 요 컬럼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팁이죠. 자 일단 이렇게만 불러오게 되면은 팁에 관련된 데이터만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가 조건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은요. 일단 예를 들어 제가 이 값을 자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달러 값이겠죠. 3달러보다 크게 된 거를 추려내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일단 true 아니면 false로 요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3보다 컸냐? 아니죠. 그러니까 false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게 3달러보다 컸냐? 아니라고 나오죠.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또 커요. 두 번째 행에 있는 거는 3.5니까 크다라고 나오니까 true. 그 다음에 true, true 이런 식으로 3달러가 이상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true라고 나오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정형화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보려면 팁스를 앞에 한 번 더 씌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에요. 팁을 넣고 3달러 이상인 거를 이렇게 같이 안에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자 여기서 3달러 이상인 것만 추려서 행도 번호가 다 다르죠. 아까 0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2, 3, 4, 5, 7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것만 추려놨습니다. 자, 또 다른 조건을 볼까요? 자, 팁 말고 이번에는 뭘로 볼까요? 성별을 볼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성별은 뭐 예를 들면 메일이다.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원하는 성별로 추려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값을 female로 바꾸면 자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원하는 걸로 추려서 보는 작업을 하는 게 이 필터링 작업이고요. 이제는 이제 단일 조건일 경우만, 하나의 조건일 경우만 적용을 해봤는데 2개 이상 조건이 되는 경우도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자, 뭐를 할 거냐면요. 자, 이번에 좀 복잡해져요. 자, 조건이 2개가 들어갈 거라서요. 요 사이사이에 괄호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자, 이래서 조건 여기다 하나 넣을 거고 여기다가도 하나 넣을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3불 이상 지원한
팁을 준 사람과 이 데이터에서 3불 이상 주면서 자, 성별은 여자인 경우 그 두 가지가 다 만족하는 경우를 넣어 볼게요. 자, 두 개 다 만족하는 경우는 뭐예요? 자, 두 개 다 만족하는 경우는 AND죠. 자, 왜냐면 조건이 양쪽에 하나씩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개 다 만족을 해야지만 참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니까 AND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AND로 엮어줄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팁을 쓸 건데요. 이 팁이 하나는 3불 이상. 자,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이번에도 팁을 쓸 건데 얘는 female인 경우. 자,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조건 다시 볼까요? 자, 하나는 3보다 크고, 자, 하나는 성별이 여자인 경우. 자, 요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만 추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잘리는 것도 없이 쫙 다 나오죠, 데이터가. 그래서 봤더니 여성인 경우랑 팁이 3불 이상인 경우, 자, 두 개 다 해당되는 경우만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제가 그 데이터를 다 원하지 않아요. 항상 어딘가를 추려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터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 조건인데 자,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추리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는 값이 5월 값이에요. 자, 얘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봤을 때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겠죠. 169로우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is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요 안에 들어있다. 자, 요 조건은 필터링 할 때도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isIn이라고 놓고 제가 필터라는 이름을 달아서 이걸 변수명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뭘 넣고 싶냐면 팁을 넣을 건데요. 거기서 사이즈를 골라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이 중에서 제가 2, 3, 4, 5 이렇게 숫자들이 쭉 있는데 2 아니면 3에 해당되는 것만 고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때 아까처럼 이렇게 자, 조건을 두 개씩 달아주는 경우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한 번에 해볼게요. 자, 거기 들어가는 값이 2랑 3이다. 그러면은 얘를 출력해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isIn filter 해서 자, 보면은 자, 쭉 나오죠. 이제 어떤 값이 true고 어떤 값이 false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만 보면 또 표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행으로밖에 구분이 안 되니까 요거를 형식을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얘는 요 isIn filter를 팁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요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요 필터가 돼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걸 한 번에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 팁을 제가 지금 한 번 더 번거롭게 작업을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자, 2랑 3 자, 그 값에 해당되는 것만 추려라. 자,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요. 자, 이렇게 필터하는 그 코드를 하나 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기호를 같이 연결을 해서 쓰면요. 바로 이제 팁에서 사이즈를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얘를 바로 필터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람다라는 걸 적용을 시켜놨는데 얘는 이제 원래 익명 함수라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한 줄로 쓸 수 있게끔 코드가 원래 두 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한 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터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넘기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제 또 다른 개념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벡터랑 스칼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벡터 스칼라 들어봤었죠? 자, 수학이랑 물리 시간에 이런 단어를 종종 사용을 했었습니다. 스칼라는 방향의 구별 없이 하나의 수치로 정해지는 양이었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정해지는 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데이터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스칼라는 하나의 값을 가진 변수예요. 그래서 단순한 크기만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숫자 1 같은 경우 자, 하나의 값이죠. 단순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 스칼라라고 부르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시리즈 같은 경우도 벡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숫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걸 벡터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무슨 역할이냐면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거기에 있는 값들을 한 번에 연산을 해줍니다. 자, 시리즈랑 벡터의 형태로 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들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연산을 해주는 거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를 가진 두 개의 벡터, 행렬, 이건 다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계산이 돼서 그래서 요소별 연산이라고도 불러요. 왜냐면 같은 요인끼리 결합을 해주니까. 그래서 차원의 길이가 1이고 1차원이고 그리고 차원의 축의 길이가 동일할 때, 자, 여기 정확한 예시가 있어요. 차원의 길이가 1이죠. 뭐 2차원이라면 이렇게 한 줄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원의 축의 길이가 지금 동일하죠. 3개씩 들어있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연산하기 딱 좋은 애예요.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팅 해주면은 자,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별 연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끼리 계산을 해줘요. 플러스를 시켰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최종 결과는 10으로 나오고요. 11 더하기 1도 돼서 12로 나오고 12 더하기 2 해서 14로 나와요. x-y도 마찬가지죠. 같은 위치에 있는 애끼리 연산을 해서 최종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에이지스 이걸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에이지스 쳐봤더니 자, 우리 아까 뭐였어요? 자, 이 데이터, 나이에 관련된 데이터였죠. 자, 이게 벡터의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에이지스에 있는 요 벡터 값이랑 또 에이지스랑 같이 더해거나 빼주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이지스 두 개를 더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더블이 되니까 74가 되죠. 61도 더블이 됐으니까 122.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애를 같이 더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같은 값이니까 다 0이 나오겠죠. 자, 곱하기도 돼요. 에이지스끼리 곱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벡터 값 말고 스칼라 값이랑 연관을 시켜볼게요. 자, 스칼라 값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에이지스에 100이라는 숫자를 더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자, 전체에서 100씩 다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2 이런 것도 돼요. 이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다가 보면은 자, 데이터에서 그 값을 다 같이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벡터를 더할 건데 길이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제가 시리즈를 만들 건데 걔를 1하고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자, 이렇게 두 개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1, 2행에 1하고 100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요거를 그냥 뭐 A라는 것에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AGS랑 A랑 더하면은 자, 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길이가 아닌 경우는 그 위치에 맞춘 값만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은 누락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이거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연산이라는 걸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제가 따로 꺼내서,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에서 한 줄만 꺼내서 계산을 시켰는데, 이제 그룹화라는 걸 시키면요, 그걸 꺼내지 않고도 바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변환하는 등의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빅데이터와 같이 큰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주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얘를 매번 변형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매번 제가 원하는 것만 따로 꺼내서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자, 꺼내 쓰기보다는 얘를 형태를 그대로 두되 제가 원하는 그룹으로 묶어서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합등 이런 통계를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 데이터도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분석이 편해지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분할, 반영, 결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따로 꺼내는 게 아니라, 자, 그 자체를 두고 얘를 그 자리에서 분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반영을 해서 마지막에 합쳐서 결과를 내는 작업이라고 해서 보통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룹 연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정은요, 지금 그룹 바이가 자, 그 명령어 키워드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화할 열의 이름. 그러니까 저 열의 이름이죠. 컬럼의 이 데이터들의. 자, 이거 뭘로 할 건지 정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해당이 되면은
자, 거기서 요 데이터들이 쭉 레코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추출하고 싶은 값, 그러니까 얘를 꼭 추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애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했을 때 그 중에 내가 꺼내고 싶은 그 열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계 함수로 내가 뭔가 계산을 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 뒤에다가는 점 이런 식으로 찍어줄 수가 점 그렇게 쓰고 함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예시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제가 연도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시킬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원하는 열은 라이프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이런 열이에요. 그리고 걔네 평균을 저는 알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룹 연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예시로 보는 게 이제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겟마인더 불러올게요. 제가 아까 전에 겟마인더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 불러줄 겁니다. CSV, read CSV죠. 자, CSV 파일을 부를 거고요. 자, 걔 이름은 getminder고 파일이 tsv예요. 근데 얘가 지금 탭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자, t 이렇게 써줄게요. 아, 여기는 이제 백슬래시가 아니라 자, 이렇게 넣어주면 자, 그 백슬래시가 6의 백슬래시죠? 제가 시프트를 눌러가지고 자, 원표시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였냐면 나라별로 컨티넨트가 뭐고 대륙이 이제 뭐냐 이거랑 연도 그리고 기대 수명, 인구, GDP 자, 이런 게 들어있는 값이었어요. 자, 얘를 아까처럼 그룹 바이를 시켜볼게요. 먼저 그룹 바이를 시키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연도를 기준으로 자, 요게 기준이 되는 값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life expected 그러니까 이 연도를요 52년끼리 쭉 묶고 여기 연도들이 쭉 많잖아요. 자, 57년끼리 묶고 62년끼리 묶고 67년끼리 묶고 이런 식으로 요 각각의 유니크한 값들을 묶어놔요. 그리고 52년에 해당되는 애들의 라이프 익스펙테이션을 다 이제 합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라고 하는 작업은 일단 자, 얘를 연도를 유니크한 값으로 단일 값으로 다 정렬을 하는 자, 그 명령어고요.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룹 바이가 제대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얘는 안 보여요. 왜냐면 그냥 그룹만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딱히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life expect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따로 꺼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줄로 써볼게요. 헷갈리니까 우리 다른 줄로 써서 단계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fe expectation 요거 쳤더니 얘는 시리즈로 자, 얘가 수치가 시리즈로 값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시리즈 그룹 바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평균을 내서 자, 각 이제 해당되는 연도의 수명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도별로 수명 예상 이제 수명들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여러 개를 그룹화를 시켜볼까요? 그룹바이를 시킬 건데 그룹화할 이름을 뭐 하나는 이어라고 두고 다른 거는 컨티넨트라고 둘게요. 자, 이번엔 기준이 두 가지가 됐어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자, 분류를 할 건데 자, 이번에도 life expectation 쓸 거고요. 하나를 더 써볼게요. life expectation과 GDP per capita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를 쓸 겁니다. 자, 이거 하나씩만 더 늘어난 거예요. 이어랑 컨티넨트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이번에 쓰고 싶은 열의 값은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스트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괄호가 안에 또 들어갔죠. 이게 하나 쓸 때랑 두 개 쓸 때랑 괄호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어가 전체 소괄호였는데 가운데 또 값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대괄호가 들어갔고요. 얘는 대괄호 안에 또 대괄호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익숙하게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자, 그걸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 자, 이렇게 바로 계산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아까보다 뭔가 복잡한데 더 깔끔하게 나왔죠? 지금 봤더니 52년도에 해당되는 아프리카의 기대 수명은 39년이래요. 그리고 GDP는 뭐 1252달러, 100만, 120만 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스는 407만 원이래요. 이게 정확한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여기 수치로 가지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시아는 자 519.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은 누가 제일 높죠?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딱 정렬을 해놨으니까 52년도에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던 대륙은 자 어디예요? 자 여기네요. 오세니아에 있는 대륙, 이제 그 지역이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어요. 뭐 그럼 최근도 볼까요? 최근에도 제일 높네요. 80세로 오세니아가 지역이 높고 아시아 지역은 70년이었고 자, 예전에는 46세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 아까 전에 이것만 봤을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이고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한 게 데이터를 재구조화만 다시 시키더라도 안 보이던 값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런 데이터 정리 작업인 겁니다. 자, 그럼 뭐 아까 썼던 것 중에 또 유니크 한번 써볼까요? 자, 그룹 바이 시킬 거고요. 컨티넨트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꺼낼 값은 컨트리. 자, 지금 아까 봅시다. 컨티넨트를 가지고 그룹화를 시킬 건데 자, 거기에 맞는 컨트리를 유니크 값, 그러니까 여기 컨트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일단 걔가 몇 개인지 볼게요. 자, 개수를 세봤더니 아프리카에는 52개가 들어있고요. 아메리카는 25개, 아시아는 33개, 유럽에는 30개, 오세니아는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는데 오세니아에 80세, 아시아는 70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자, 안 궁금하면 여러분 궁금해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자, 컨트리 놓고 이번에는 유니크. 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아시아는 자, 뭐 아프가니스탄이랑 뭐 바레인, 서남아시아도 들어가 있고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는 사실 또 다 보려면 또 다른 명령어를 쳐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유니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게 분할, 반영, 결합 이거 다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분할하고 반영을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단계별로 다시 해볼게요. 제가 뭐를 해보고 싶냐면 1952년 데이터랑 1957년 데이터를 추출을 할게요. 그럼 이제 단계가 첫 번째로 1단계에서 분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 52년도랑 57년도에 해당되는 거를 따로 꺼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반영이죠. 자, 얘는 평균 값을 구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걔들을 결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years라는 변수에다가 유니크로 한번 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52, 57, 62, 67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52랑 57만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자, 지금 슬라이드에는요, 이런 식으로 락을 사용해서 1952년이 맞으면은 자,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다 이 양식을 썼는데요. 우리는 지금 방금 필터랑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자, 바로 그냥 자, 여기를 자, df를 써서 자, 이어였죠? 자, 연도가 1952인 경우를 추려내 볼게요. 저기 괄호가 지금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y 52에
자, 제가 원하는 게 52가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57도 하나 더 꺼내 놓을게요. 그러면 57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y52에다가 자, 이제 그 반영을 해서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은 expectation의 평균값. 자, 얘는요. y52 민에다가 집어 넣을게요. 자, 이 평균값 하나 만들었고요. y52 민을 확인해 보면 자, 49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57에 life expectation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y57 민 했을 때 값이 또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반영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였고, 이제 3단계 결합하는 거. 자, 얘는 df2 해가지고 여기다가 결합을 시킬게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 우리 데이터 프레임 초반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52랑 1957이라는 값을 자, 이어에다가 넣을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life expectation이었죠? life min 이렇게 넣어볼게요. life min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y52 min의 값과 y57 min의 값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 것 같아요. 자, 엔터를 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결합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고 다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요 분할 반영 결합 과정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